이제 한솔테크니스를 보면 한솔테크니스가 이 2013년도까지 적자였어요. 여기까지. 근데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적자가 감소했다는 요인으로 해서 2013년도에 주가가 초반에 상당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적자다 보니까 뭐 굉장히 많이 올라가지 못했고 다시 눌려버렸죠. 하반기에는. 그러다 2014년도에 분명히 흑자 전환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빠져버렸다고요. 오히려. 웃긴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자꾸 찾아야 돼요. 지난번에 이런 기업 중에 하나가 DNF가 있었잖아요. 결국 올라오잖아요. 특징 중에. 얘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내려왔으니까 겁먹고 전저점 이탈한 게 아니라 그래? 실적이 이렇다면 한 번쯤 올해 다시 적자 전환해서 폭락을 줄지언정 만일 이 시적이고 그렇다면 개선이 됐다는 얘기면 최소한 못해도 얘는 2014년도에 종가 상황까지 한번 올라갔다가 죽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뭐 빠지면 빠졌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죽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 나가는 건데 여기서 결국 올라오잖아요. 2015년도에 165억의 매출도 증가하고요. 6천억대로 증가하니까 얘가 금융 허수라고요. 결국 이게 원래 이렇게 있다가 그냥 이렇게 올라가도 되는 국면인데 뺐다가 올라가니까 많이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국면이 이제 과매도 국면이었고 올라와서 왔다 갔다 지지 싸움 해주고 있는 거고 지금 리바운딩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만일 지금 눈치 보는 상황에서 이 실적이 맞다라면 맞다라면 시장이 힘들게 하더라도 뺐다 하더라도 다시 올라올 거라고요. 아니면 이 상태에서 지지고 하면서 올라오겠죠. 그러니까 시황 상황이 좀 흔들리면 얘도 빠질 수밖에 없겠지만 결국엔 자리 찾으러 올라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도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 2만 원 보시면 13년도 적자 시점이 가격 2만 원이죠. 현재 흑자 전환이 실적 상향 중이기 때문에 주가가 현격히 전 저평가 국면이라고 해요. 왜? 2013년도는 적자였는데 올해 전년도에 흑자였고 그리고 올해는 더 흑자로 예상이 되는데 이 가격 아래로 내려간다는 건 싸잖아요. 그 점을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한솔테크 단기적으로는 지금 충격을 주고 나서 거래량 터트려 충격을 나서 밀렸어야 되는데 안 밀리고 전환을 해서 지지 싸움이죠. 2만 원이 단기 지지예요. 2만 원의 지지 형태에서 단기적으로 2만 3천 원, 2만 4천 원의 목표가 대응의 매매 특징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 이슈입니다. 실적과 유가인데요. 실적에 의한 증시. 원달러 환율 상승, 위안화 절하? 위안화 절하 했거든요. 외국인 수급 변화. 디플레이션 벗어나나. 여기서 지금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두 번째예요. 실적에 의한 증시는 아까 얘기를 해드렸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하고의 동조화 현상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종속되고 있고 예속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산업은 오히려 서로 경쟁하는 충돌하는 산업이 엄청나게 많은데 금융시장에서의 변화는 우리가 거의 예속되어 가고 있어요. 올해 이제 지난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DSR 편입 여부가 있었지 않습니까? 외국인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 겁니다. 자, 먼저 디플레이션 벗어나나 보도록 하죠. 유로존 CPI가요. 보십시오. 2008, 9년도에 급격히 약화됐다가 양적 완화하면서 살아났다가 2011년, 12년부터 계속 소비자 물가가 떨어지죠. 둔화되고 있는 과정이네요. 지금 계속 0%를 기준으로 회복을 했다 못했다 했다 못했다 반복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전년도에 양적 완화를 또 해버렸죠. 이번에 또 하고. 자, 이거 독일 증시를 봅니다. 유럽을 대표하는 독일 증시를 보시면 유로존의 CPI 상승기에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죠? CPI 하락기에도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냉정하게 보면 정책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혼란이 오는 거라고요. 인플레이션
그리고 디플레이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 뭐 통화 정책을 강력화하겠다라고 하는데 웃기잖아요. 지금까지 보시면 이게 정상 구간이거든요. 소비자 물가 상승기에 통화 정책 쓰면서 소비자 물가 상승하면서 주가 상승했던 거. 근데 오히려 이게 주가 자산 시장 강하게 상승인데도 불구하고 소비자 물가 지수는 디플레이션 우려에 빠졌거든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은 금리 인상을 만지작하고 있고 유로는 마이너스 금리 지속 가능할까? 이게 고민인 거예요. 그러니까 통화 정책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살아나고 있다라면 이 구간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거예요. 지금 독일 증시는 수렴이에요. 삼각 수렴. 그래서 지금 요 15,000, 1,500이라고 보면 되겠죠. 1,500. 이 삼각지 맥점을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팍 하고 다시 빠지지 아니면 올라갔다가 지지받고서 올라가게 됐지 이건 아직 아무도 몰라요. 예측할 수 있는 따라가는 것 뿐이지. 결국 기술적 반등 구간이라고 현재는 기술적 반등. 그 다음에 이걸 보면은 제가 왜 시장에 대해서 빠져야 되냐 빠질 수 밖에라도 빠져야 될 자리가 확실히 있다라고 회귀 자리를 얘기하는 이유 중에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공개를 하는 겁니다. 지금 잘 기억해 두세요. 제가 기존에 얘기했을 때 뭐 어제 올해 간단하게 얘기한 것 중에서 정치적인 이벤트가 미국 대선하고 총선하고 겹쳤을 때는 미국 대선 총선 변동폭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구간이 반드시 한 구간이 나온다고 했어요. 현재 변동성이 확대된 구간 나타나지 않았어요. 전혀 1월달에 빠진 게 다 나타난 거냐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전혀 나타나지 않았어요. 지금 최근에 유가 상승의 요인, 각국의 통화정책, 그리고 중국이 DSR 편입 지난번에 해서 됐잖아요. 그래서 올 이제 10월 달부터 이제 확대가 되는데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지금 무엇 하나가 삔또가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삔또란 얘기는 또 제가 또 약간 은어를 써서 그런데 뭔가 어떤 톱니바퀴에서 뭔가 하나 탁 빠지는 이빨 빠지는 뭐가 하나 나타나야 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이겁니다. 그 점을 이 달러와 추이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